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7주차 수업도 부득이하게 원격 강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관리회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관리회계에서의 원가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관리회계에서의 원가는 재무회계를 위한 역사적 원가도 물론 활용하지만 미래원가 혹은 예정원가 부분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아주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관리회계는 기업의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관리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경영이란 무엇이며 왜 기업은 계속기업, 고잉 컨선이라 그랬다 그죠? 고잉 컨선 가정하에서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 2년 정도의 단기 경영 목표를 수립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리고 관리회계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1페이지 제3장 장기경영계획부터 학습해 나갑니다. 교재 81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82페이지 제1절 장기경영계획의 개요라고 되어 있고, 장기경영계획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경영전략, 스트래티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경영을 일반적인 그냥 운영적인 측면 또는 경영한다라는 매니지먼트 개념을 활용했다면, 지금 무한 경제 시대인 세계화 시대, 또 시간, 속도가 경쟁력인 그런 정보화 시대에서는 일반적인 회사를 운영한다는 매니지먼트 개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을 우리 경영진들은 확실하게 머리에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스트래티직 전략은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수행하는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라서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으로 구분한다. 의사결정의 수준, 내가 조금 이따가 이 다음 페이지에 어떤 의사결정의 수준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으로 구분한다. 기업 전략은 어떤 제품 시장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기업의 사업 영역에 관한 의사결정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사업 전략은 주어진 제품 시장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 기업 전략이란 것은 어떤 제품 시장에, 가전제품 시장이냐, 이동통신 분야이냐, 그죠? 이런 쪽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사업 전략은 참여한다면 우리가 가전제품 시장에는 어떠한 아이템으로 진출할 것인가. 그래서 그 시장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업 전략은 사업의 영역, 그죠? 사업의 영역. 기업 전략은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경영 계획, 비즈니스 플래닝이라고 하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업 전략은 새로운 시장, 신시장, 그죠? 새로운 시장 및 새로운 제품, 신제품, 그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전략은 새로운 시장 및 새로운 제품과 관련한 기업 개발 계획, Corporate Development Pla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전략은 기존의 시장, 그죠? 기존의 시장과 기존의 제품 위주로 하는 운영 계획, Operation Plan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계획은 기업의 조직 및 장기적인 성장과 생존에 필요한 여러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품 계획, 영업 계획, 재무 계획, 관리 계획 등의 다양한 하부 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관리회계를 관리 계획과 관련이 있겠죠. 관리 계획과 그리고 재무는 재무 계획,
세무계획은 세무회계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은 다양한 과업과 활동을 위한 장기적인 인적 자원 수급과 기업의 장기적인 정보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 공정 분야, 공정은 제조 공정 얘기를 합니다. 공정 분야, 그리고 조직 구조, 인사 조직 구조와 관련한 정보 자원 계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장기 경영 계획, 영어로는 long range planning. 이 range는 범위란 뜻입니다. 범위, 영역 이런 뜻인데 장기 경영 계획은 영어로 long range planning이라고 합니다. 장기 경영 계획은 이와 같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목표, 그죠? 장기적인 경영 목표와 기본적인 목적 및 전략과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전략적 계획, strategic planning 또는 전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장기 경영 계획은 전략적인, 그죠? 전략적인 그런 계획 또는 한마디로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 장기 경영 계획은 또한 전략의 수행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측, 우리가 원가를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원가에는 역사적 원가와 미래 원가 또는 예정 원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미래의 대측,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 중에서 미래 원가 또는 예정 원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직적인 노력, 의사결정의 결과를 측정하고 예상과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지속적인 순환 과정.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경영의 순환 과정 공부를 했다, 그죠? 경영의 순환 과정 P, plan, 계획을 세우고 do, 실천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 뭐였죠? C, control, 통제한다. 그런 순환 과정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장기 경영 계획은 기업의 사명, 여기서 사명은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션. 회사 이름 사명이 아니고, 회사의 이름인 사명이 아니고, 기업의 미션, 임무가 뭐냐,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도 별도로 나중에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업의 사명과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영 전략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의 경영 계획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PPT를 활용해서 정리해 보자면, 자, 장기 경영 계획의 개념은, 그죠?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이 있는데, 기업 전략은 어떤 사업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업 전략은 그 사업 영역에서 그 시장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그죠? 수립해 나가는 그런 것을 사업 전략이라 한다. 그래서 장기 경영 계획, long range planning이라는 것은 전략적인, 스트래티지 한 차원의 종합적인 경영 계획을 장기 경영 계획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업에서는 장기 경영을 먼저 세울까요? 안 그러면 단기 경영 계획을 먼저 세울까요? 네, 당연히 장기 경영 목표를 먼저 세워야 되겠죠. 기업의 사명, 회사 이름에는 사명, 임무, 미션, 우리 회사가 왜 이 회사를 설립해서 경영 활동을 해 나가는가? 그 목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명과 장기적인 경영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것을 장기 경영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장기 경영 계획이라는 것은 전략적 계획, strategic planning 또는 전략의 의미와 동일하다. 그리고 장기 경영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경영 전략의 개발과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장기 경영 계획이라고 한다. 또 전략의 수행 과정을 중시한다. 의사결정이나 의사결정의 집행, 그리고 의사결정의 결과 평가, 경영의 순환 과정, 그죠? P, planning, do, 실행, 결과 평가, controlling, 그죠? 하고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경영의 순환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장기 경영 계획과 단기 경영의 차이점. 장기 경영 계획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경영 전략의 수행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장기 경영 계획이라고 하고, 기업의 단기 경영 계획은 장기적인 경영 목표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의 시행연도,
시작 연도 계획은 단기 경영 계획의 영역에 포함되고 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장기 경영 계획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단기 경영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단기 경영 계획은 보통 1년 내지 2년, 장기 경영 계획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지만 보통 한 30년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제가 조금 전에 첫 시작할 적에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라서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업의 조직은 이렇게 피라미드꼴로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계획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경영진, 그리고 중간에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 경영 통제 정보를 활용해서 경영 통제 기능을 하는 중간 경영청. 이것이 만약에 대기업이라 그러면은 대기업의 회장단, 그죠? 회장. 그리고 이거는 사장단 또는 사업부별 최고 책임자를 할 수가 있고, 운영 오퍼레이팅 컨트롤 이 부분은 막 그냥 팀장급, 그죠? 또 팀장급 이하 이렇게. 기업은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어 있고 가면 갈수록 정부의 양은 적지만 굉장히 고급적인 그런 정보를 다루고 하위 경영청은 정부의 양은 많고 업무도 다양하게 많지만 일반적으로 정해진 일반적인 제너릭한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계층을 하위 경영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중간관리, 하위 경영청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 경영 계획과 단기 경영 계획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교재 83페이지. 장기 경영 계획은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 및 사업 전략을 구성하는 생산, 마케팅, 영업 활동이다. 그죠? 판매 활동, 마케팅, 재무 등의 기능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수행 방안으로서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성격의 경영 계획으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장기 경영 계획이 포함되는 연도별 계획은 단기 경영 계획의 영역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서 장기 경영 계획과 단기 경영 계획은 상호 연관성을 갖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지, 그죠? 즉, 장기 경영 계획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이며 단기 경영 계획 또는 단기 이익 계획은 장기적인 경영 목표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환경이 변화되고 이에 따른 장기적인 기업의 경영 목표와 전략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단기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경영자가 반드시 이를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죠. 장기 경영 계획과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되는 단기 경영 계획은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장기 경영 계획과 단기 경영 계획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장기 경영 목표, 이것은 전략적 지침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기업의 장기 경영 목표에 따라서 기업은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통 10년에서 30년 정도. 그리고 이 10년에서 30년 사이에 요즘같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시간의 속도만큼 빠르게 변하는 그런 정보화 시대는요. 10년, 30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뼈대만 세워서 장기 경영을 수립하고 수시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연도별로 또는 뭐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영 전략, 세부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 경영 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보통 단기 경영 계획은 1년 내지 2년, 그죠? 1년 내지 2년. 그래서 세부적인 1년 단위의 회계 연도별로 세부적인 예상,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1년 회계 연도 중에도 분기별 3개월 단위 또는 월별로 또는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그죠? 체킹해 나오고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10년, 20년, 30년. 여기서 13년이라는 표현은요. 단기 경영 계획 30년 중에서 단기 경영 계획 1년을 뺀 13년, 그래서 뭐 30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내지 30년. 꼭 뭐 13년, 30년 의미는 없습니다. 한 10년, 20년, 30년에 관한 그런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예측을 통해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전략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이러한 전략 연구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장기 경영 목표를 수립해봐야 아무런 실현 가능성이 없죠. 그냥 똥구름 잡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자 주관적인 검토 굉장히 민감하죠. 우리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게 한 2월 중하순부터라. 지금 겨우 한두 달 지났습니다. 2달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 그 사이에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 성장, 눈에 보듯이 불 보듯이 뻔하게 마이너스 성장 이럴 것이고요. 심지어는 유가 같은 걸 보면 유가, 원유 가격을 보면은 작년 한 2, 3년 전에 1배럴당 100달러 했습니다. 작년 말과 올 초에 한 50달러, 60달러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불과 한 2, 3주 전에 20달러, 30달러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드디어 4월 21일에는요. 마이너스 36달러가 되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왜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원유 생산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생산을 해봐야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원유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조선에 기름을 싣고 계속 바다 위를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빨리빨리 웃돈을 주고서라도 생산도 어느 정도는 해나가야 되고 유조선에 실려있는 원유도 빨리빨리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가는 고객에게 1배럴당 36달러를 더 주고 사가도록 한답니다. 참 기이한 아무도 예측치 못했던 그런 환경이 발생되었죠. 이렇게 민감한 사항은 그때 수시로 시간 단위로라도 판단, 분석해서 결정을 내려서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유가 이거는요, 또 며칠 지나거나 또는 1, 2주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뭐 영원히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장기 경영 계획과 단기 경영 계획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상세성을 먼저 살펴보면 장기 경영 계획은 본질적으로 범위가 넓고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따라서 장기 경영 계획은 단기 경영에 비해서 계획의 내용이 세부적이지 않습니다. 단기 경영 계획이 훨씬 더 세부적이죠. 범위는 장기 경영 계획이 훨씬 더 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장기 경영 계획은 장기간 계획 기간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불확실성 요인과 환경적인 변동성 및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코로나 아무도 예측 못했잖아요. 그죠? 유가가 마이너스로 될 거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 급격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렇다. 다음 전략적 대안. 장기 경영 계획은 전략적 대안의 선택 범위는 넓습니다. 단기 경영 계획은 그때 당해 연도에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열심히 앞만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죠? 물론 주변 환경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다음에 계획 담당자 구성원의 참여 입장에서는요. 장기 경영 계획은 주요 경영층의 참여를 위주로 이루어지지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최고위층 위주로 이루어지지만 단기 경영 계획은 그 하위 수준 경영자와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도가 더 높다. 그리고 주요 정보, 그죠? 주요 정보는 장기 경영 계획은 기업 외부의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외부 환경 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단기 경영 계획은 기업의 내부적인 정보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관성을 보면은 주관성은 장기 경영 계획은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시됩니다. 어떤 사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직관적으로 뭐가 어떻게 느낌이 이상하다. 요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차리는 그런 노련한 그런 경영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감만 가지고는 안 되죠. 정보화 시대니까 철저하게 경영 정보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성. 단기 경영 계획이 고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순환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는 반면에 장기 경영 계획은 외부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외부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의성. 장기 경영 계획의 수립은 창의적인 구상을 많이 필요합니다. 테슬라, 그죠? 자동차 한번 생각해보고 구글, 애플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단기 경영 계획은 대부분 장기 경영 계획에 의한
지침에 따라서 수립된다 하는 거. 그리고 장기 경영 계획이 이쯤이 어떤 게 있는가? 기업의 장기 경영 계획은 경영 전략을 평가하고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기업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기 경영 계획에 따른 경영 활동의 결과를 예상하고 사전에 적절한 통제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경영 계획의 수립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정보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경영정보학과 또는 경영학부 학생들은 이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이 정보 시스템 관련 과목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전에 비해서. 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 시스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시스템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 정보 시스템, AIS,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이 핵심입니다. 어떠한 정보 시스템도 AIS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거의 활용도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AI 시스템 먼저 한번 여러분이 어떤 건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MIS, 경영 정보 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그리고 요즘 와서는 ERP라고 해서 Enterprise Resourcing Planning, 그냥 우리말로 의역하면은 전사적인 기업의 전반적인 모든 경영 활동을 전부 다 모든 부분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ERP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ERP 시스템의 어떤 모듈이라든지 구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걸 소개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3학년 되면 ERP 시스템 하나 정도는 배웁니다. 그죠? 3학년 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장기 경영 계획에 있으면 경영자를 포함한 기업의 구성원들이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제도적, 기술적 외부 환경 요인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과 위협 요인, 기회 요인 등을 평가하고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관련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들 위협 요인, 기회 요인 하면은 뭐죠? 스와트 분석 생각나죠? 스와트 분석. 예. 다음,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기업의 목표 달성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네 번째, 경영관리 기능과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 전달을 구체화하고 활성화한다. 의사 전달,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훌륭한 또 유능한 기업의 인재가 되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능력이 어떤 건가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정보화 시대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을 뽑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의사, 소통 능력을 뽑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기회가 되면 시간 되면 한번 설명을 할게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 교재 85페이지 경영 목표 설정 해가지고 기업의 환경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 분석. 기업이 경영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거나 기존의 목표를 수정하는 경우 또는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특성이 관련되는 내부적인 정보를 갖다가 파악해야 됩니다. 장기 경영 계획을 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은 환경 분석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목적으로 기회와 위협 요인을 평가하는 외부 환경 분석과 기업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내부 환경 분석. 자, 외부와 내부 다 합친 게 스와트 분석이다. 그죠? 물론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우선 기업의 외부 환경 분석. 외부적인 환경 요인은 경영자의 통제 영역 밖에 있지만 기업의 성장과 존립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의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적응 방안을 강구하거나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를 파악해야 됩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인은 그죠? 경제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죠? 경제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또는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법률적인 거, 또 사회적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적인 환경 요인 이거요. 여러분들은 이 피부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학 학위를 따고 난 뒤에 무섭기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기업을 활동을 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뭐냐고 묻길래 저는 한마디로 정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잠깐 멘트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기업에 대한 기회와 위협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그죠? 외부 환경 요인을 평가해야 된다. 자, 우선 외부 환경 분석,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목적으로 기회와 위협 요인을 평가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된다. 내부 환경 요인을 분석해서 기업의 내부적인 강점, 우리 기업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 분석은 경제적 환경 요인은 일반적 경제 상황, 산업의 상황, 우리가 경제가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체할 것인지 안 그러면 퇴보할 것인지 또 제품의 수명주기 단계 가면 갈수록 제품의 수명주기는 짧아집니다. 그죠? 고객의 니즈는 다양화되면서 고객의 니즈가 빨리 변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경쟁 상황과 경쟁 기업의 동향도 경제적 환경 요인에 속합니다. 기술적 환경 요인, 새로운 제품과 생산 공정, 생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을 할 것인가 하는 생산 방법 및 장비나 새로운 원가 절감 방안, 그리고 정치 법률적 환경 요인, 새로운 제도나 법률, 각종 규제 조치와 법적 분쟁의 법원 해석, 이익단체 선거 영향,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책. 그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사회적 환경 요인은 생활 방식의 변화, 인구 통계적 변화,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이제 대학도 그죠? 가면 갈수록 신입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새로운 도덕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거 잠깐 언급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도덕관과 가치관 중에서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들 불행하다고 생각하실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지금까지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잘못 세우고 있었다. 행복은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행복을 찾으려 그러면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채우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하게 느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의 앞으로 우리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상대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관, 보다 정신적이고 보다 내면적이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회 구조는 20대 80의 구조에서 가면 갈수록 5대 95의 사회 구조로 초양극화되어 가고 나중에는 1대 99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 환경 요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가, 예를 들면 가면 갈수록 자 생활 방식도 가면 갈수록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흘러가고 있죠. 그 다음에 소비 패턴도 이제 흥청망청스러운 가소비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상위 100%의 어떤 명품족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에 또 우리가 오프라인 때 만나지게 되면 좀 재미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을 보면요. 기업의 특성 요인, 사업 부분의 성공 요인 또는 속성이 기업의 사업 부분별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사업 부분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것을 기업의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한다. 기업의 특성의 요인,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한다. 사업적 추진, 핵심 추진상,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업을 운영하는 중요한 사항들,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의 설비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총무소는 몇 명 정도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교재에는 제품의 선적이라고 했는데 이 제품의 선적이라는 개념은 수출하는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을 배에 실어서 수출하느냐라는 개념으로 우리 저자가 한 것 같은데 저는 참 우리 교재를 제품의 생산 규모라고 이해하고 싶네요. 여러분 한번 뭐 조금 수정해도 됩니다. 제품의 생산 규모 등 질적인 정보, 그리고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성, 다른 용기에 대한 적용 가능성, 응용 이런 거다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러한 기업의 환경은요, 기업의 내부 환경. 자, 우선은 기업의 내부 환경이 있고, 다음에 미시적 환경은 우리 기업의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공급업자라든지, 이런 공급업자, 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정부, 우리의 제품을 또 이렇게 구매해주는 소비자, 또 우리 기업의 경쟁자, 이렇게 이런 환경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요 구성 환경은요, 미시 환경입니다. 그리고 환경에는 일반 환경이라 하기도 하고 거시 환경이라 하기도 합니다. 거시 환경은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트렌드의 변화, 경제적인 환경, 정치 법률적인 환경, 기술적인 환경, 기술의 진보, 속도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죠.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 환경, 가면 갈수록 적어도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인구 절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국제, 세계적인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은 거시적인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환경 예측을 잘못해 실패 사례. 자,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은 축원기가 뭔가 하면 일종의 오디오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식 오디오. 뭐 아마 보았던지 들어봤을 겁니다. 축원기, 전축이라고 해서 전축. 전기로 소리가 나는 축원기. 상업적 가치는 없다라고 판단했었고, 예측 실패 사례. 다음에 1929년 9월달에 월스트리트에서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에 예일대학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였던 어빙 피셔란 분이 주식값이 높은 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듯한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환경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1929년 9월 이후에 바로 세계 대공황이 왔습니다. 지금보다 더 극심한 이 코로나도 더 지속되면 아마 이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IBM 세계 최고의 컴퓨터 제조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업종을 바꿨습니다. 시대의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IBM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컴퓨터 사업부분은 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 IBM의 CEO였던 토마스 J. 와슨이라는 CEO는 세계 시장에서 5대 정도의 컴퓨터밖에 팔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또 1997년도 DC의 CEO였던 켄 올슨은요, 개인이 집안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 집에 노트북 4인 가족 기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네요. 데스크탑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는 날씨도 이제 적응해야 될 환경에 속하게 됩니다. 날씨 마케팅 얘기 들어봤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요 페이지는 우리 교재 87페이지, 그죠? 기업의 특성 요인 중에서 이 기업의 사업 부분별 현재 상황 평가를 갖다가 BCG 매트릭스라는 모형을 사용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BCG가 뭔가 하면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 만든 사업 전망을 나타내는 사업 성장률과 경쟁적 강점을 반영하는 시장 점유율에 의하여 기업의 전략적 사업 단위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분석 기법에 이용되고 있는 매트릭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개발한 매트릭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별 스타가 있죠. 스타. 이 영역은 성장성이 강한 산업에 속하고 시장 점유율 또한 높은 사업 부분,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분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 캐시카우, 황금저소다, 그죠? 산업의 성장성은 약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높은 산업 부분, 성장성이 낮은 산업이므로 기존의 신규 투자 자금 수요가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더 나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 자금을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캐시카우, 우리 회사의 현금 유입을 가져다주는 그런 아이템 사업 영역이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와일드캣츠, 그죠? 와일드캣츠, 퀘스트 마크. 사업의 성장성은 강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낮은 사업 부분을 말합니다. 효율적인 경영 전략의 수립과 투자 계획에 의해서 해당 사업 부분에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요 스타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 패스 마크 어디 될지는 모릅니다. 그죠? 배봐야 됩니다. 그런 영역. 다음에 도구.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산업의 성장성도 약하고 시장 점유율도 낮고 그런 사업 부분으로서 해당 부분의 향후 사업 전망이 밝지 못하므로
투자를 축소하든가 아니면 철수 전략,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걸 하는 게 낫다 하는 그런 영역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요. 사업 강점과 약점을 간단하게 읊어보면 각 사업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경쟁기업과 비교해서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경쟁적인 강점의 지속적인 유지와 강화, 약점 요인의 보완을 노력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제품 시장의 일반적인 상황과 시장 점유율, 그리고 제품 선호도, 영업 상황, 그 다음에 원재료의 원천, 품질관리, 원가, 특허금 및 제품 특허, 기계 설비 능력, 캐파, 그 다음에 재무적 강점, 그리고 경영자와 종업원의 창의성과 숙련도,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교재 88페이지 잠깐만 보면요. 아까 내가 모멘텀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8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의 핵심 추진사항은 영어로는 모멘텀이랍니다. 경영자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사업이나 투입 자원을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핵심 추진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기업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잠재력과 장기 경영 목표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업의 핵심 추진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요인들은 현행 사업 규모 및 사업 운영 규모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관련되는 다음 요인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설비의 규모, 종업원 수, 제품 생산 규모, 제품 시장의 변화와 실질적인 정보, 그리고 상황 변화에 대한 연속으로는 우리 기업의 현행 설비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그리고 우리 기업의 노하우, 강점 중에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가,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업 채널 등 이런 다른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는 가능한 정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현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 채널을 다른 제품,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를 갖다가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지식과 수완과 경영자와 구성원들의 판단력 등에 따른 등을 갖다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가능 정도, 우리가 다른 제품을 가지고 다른 신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고 거기도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상황 변화를 파악해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사명 부분인데요. 이 기업의 사명 부분은 제2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